안녕하세요. 황병준TV의 황병준입니다. 며칠 전에 그 동네 분식점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왜 요즘에 영상을 안 올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콩쿠르 나간 거 그것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애견샵 창업하느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느냐고 약간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은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진도 나갈 게 현대백화점 진도 나갈 차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두 번째 직장에 ABC 상사라는 데에서 특수사업부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회사를 만드는 게 제 업무였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비전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고 여기 회사에 있어봤자 제 인생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회사의 영업부 소속의 어떤 대리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친구가 동대문에서 아동 드레스 매장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사로 좀 키우고 싶어서 그런지 자기한테 자금을 좀 융통해 달라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함께 자기도 가고 나도 가고 그리고 우리 특수사업부의 이제 주임도 같이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셋이 가서 회사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듣자마자 이게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저는 회사를 관두고 그 회사를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나머지 그 조대리라든가 저희 특수사업부에 제 같은 동료였던 사람은 안 왔어요. 그냥 저만 간 거죠. 동대문에 가면 예전에 거평프리아라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동 드레스를 이제 그러니까 큰 우리 드레스 있잖아요. 신부 드레스를 갖다가 축소를 해서 완전히 아동 드레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드레스가 굉장히 이제 팔로가 많았었어요. 요즘에 뭐 피아노 콩쿨 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 하더라도 아동 드레스를 입고 무슨 공연할 때도 있고 뭐 예쁜 사진 찍을 때도 있고 뭐 그리고 평상복으로 입고 다닐 때 아주 예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아동 드레스 그 사장이 현대백화점에 가서 입점 상담을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백화점 매니저들도 만나보고 이래가지고 뭐 상담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백화점은 그 입점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백화점에 뭐 어느 동에 무슨 뭐 저기 뭐 그 삼성 프라자 백화점 뭐이라든가 어디 그랜드 백화점 이런 데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바로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구매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압구정동 그쪽에 보면 그 백화점 뒤쪽 건물에 그 구매팀이 있어요. 거기서 상담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압구정점 들어가라 아니면 삼성동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대백화점은 구매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샘플을 들고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품의 질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때 그 압구정동 그쪽에서 영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일정이 잡혀서 저는 이제 그 오픈하기 전날에 제품을 들고 진열을 해야 되죠. 백화점 매장이 끝난 다음에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거기 점장한테 물어봐서 내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서 거기다 이제 진열을 했어요. 그 다음날에 백화점이 보통 10시나 10시 반에 오픈을 하니까 오픈 전에 이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당 매니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점장 따로 있고 그 위에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당신이 드레스 업체 담당자야? 그냥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라고. 물론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죠. 20대 후반이었었으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지내라라 그랬어? 당신 자리는 저기라고. 그리고 마네킹 왜 안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네킹에다 지내라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였거든요. 솔직히는. 근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반말을 막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정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자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도면을 봐도 그 도면에도 제 자리가 우리 업체 자리가 여기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진열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욱했죠. 왜냐면 제가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는데, 첫 번째 회사는 하운드라는 청바지 회사에서는 제가 대리점에 가면 저한테 잘 보여야지 점장들이 대리점에 좋은 제품을 밀어주니까 뭐 바카스 선물하고 소고알비도 선물하고 막 이런데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갑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맹점에 있는 매니저도, 저도 매니저였었으니까. 두 번째 회사에서는 저희가 뭐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그런 임무라든가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를 회사를 만드는 업무였기 때문에 어디를 시장조사를 나가도 저는 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처음 당한 거죠. 어디 백화점 일개 매니저 주제에 나한테 어디다 대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욱했죠. 그러니까 얘를 저도 그랬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고 상대방은 욕을 하던가. 그리고 당신 왜 나한테 반말이야? 딱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백화점 담당자라면 어저께 이 자리에 있었어야지. 그리고 내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만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당신 할 얘기도 안 하고 어저께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지금 와서 누구한테 와가지고 반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질이 장난은 아니더라고. 너 말 다 했어? 입 좀 미쳐 주제에. 까라면 까는 거지. 너 이렇게 말이 많어. 영업하기 싫다 이거지. 11시까지 마네킹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라고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놓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너 끝까지 대드는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판 붙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이 하면서 멱살을 잡더라고요. 힘도 되게 세더라고요. 전 체격이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막 말리죠. 말려가지고 그 매니저가 나한테 너 두고 보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업체 사람들이나 관리자들이, 점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매니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쫓겨나게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백화점 생활 10여 년 했는데 매니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저도 인생 살면서 다짜고 저한테 반말하고 저런 사람 저도 처음 봤거든요. 열흘 행사를 했어요. 근데 매출을 2위를 했어요. 업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매출이 좋으면 백화점 매장에서는 당연히 연장을 해주거든요, 행사를. 근데 연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왜 우리 업체가 퇴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안 좋아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5채 중에 2등을 했는데 어떻게 매출이 안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반밖에 안 했어요. 딱 그러길래 그러죠. 대놓고 나가라는 거군요. 딱 그랬더니 아마 내가 이 백화점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못 들어오실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는 사정을 해도 입점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빌더라도. 그리고 나갔어요. 그냥 저는 신데렐라 아동드레스 그 회사 가서, 그 사장도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미안하다 그랬죠. 근데 삼성 프라자라든가 뭐 그랜드 백화점이라든가 어느 백화점에서 저희 신데렐라 아동드레스가 매출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출이 깡패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현대백화점 그 압구정동 입점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사장은 저는 거기에 아예 콧배기도 못 붙이게 했어요. 또 제가 그쪽에서 일을 벌릴까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백화점 영업을 그때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신데렐라라는 그 아동드레스가 저 신당동에 아주 지하에 사무실은 1층 상가에 있고 이제 지하에 이제 공장까지 만들고 해가지고 진짜 사업자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랬죠. CI 작업하고, CI가 기업 이미지 같은 거를 통합하는 어떤 작업이고, BI 작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걸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어요. 한 1200만 원이 드니까 그걸 하자고 얘기했더니 사장이 나중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일일이 백화점에 납품할 때마다 가격표를 붙이지 말고 바코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시장조사에서 알렸죠.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돈이 한 푼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개 장사하는 사람이랑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랑은 생각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거평프라에서 매장 운영해서 장사할 때는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서 팔고, 그냥 와이프가 반세 그냥 미싱질하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그래 있죠. 미싱은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랑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틀린 얘기거든요. 돈이 든다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단 살 돈도 빠듯한데 그런데 투자하는 거는 그냥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회사 돈은 절대 사장이 돈이 없으니까 나오진 않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내 맘대로 했어요. 그 앙팡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어린이 그리고 주부가 보는 잡지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신데렐라라는 회사인데요. 5월 어린이날에 참신한 기사가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동 드레스에 관한 기사를 내는 거라고. 이런 전문적인 드레스는 우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내주고 그러고 응모권을 추첨을 하면 저희가 이제 드레스를 지원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잡지 회사에서 좋다고 해서 삼성 프라자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촬영을 매장 사진도 찍고 취재하고 그런 다음에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레스 뭐 몇 벌로 그냥 공짜로 광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앙팡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잡지를. 그래서 매출이 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우리 뽀뽀뽀 알죠? 뽀뽀뽀. 거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114 그때는 노란 책으로 공중전화 전화번호부 책이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114에 뽀뽀뽀 담당 PD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신데렐라라는 드레스 회사인데요. 그쪽 PD님이 저한테 협찬 요청을 해서요. 그러니까, 네, 전화 바꿔드릴게요. 하더니, 바로 전화 바꿔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 PD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신데렐라라는 아동 드레스 회사인데, 이번 5월 달에 어린이날 프로그램 만드는데 드레스 많이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드레스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 끝날 때 맨 끝에 자막 올라갈 때 협찬 신데렐라 이거 올려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드레스를 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보낼 테니까 그 물건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광고했어요. 진짜 자막에 촥 뜨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공짜 광고를 했고, 저희가 이제 분당에 있는 삼성 프라자에 이제 전단지 광고를 하자니까 사장이 또 돈이 들어가서 안 된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A4 용지 누런 A4 용지 있어요. 진짜 장당 몇 원도 안 하는 그런 거를 찍었어요. 근데 문구를 어떻게 달았냐면 당신의 자네를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노란색 아시죠? 지금 50대 40대 분은 그런 누런 종이를 알 거예요. 저는 A4 종이가 하얀색이지만 그거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지국에 가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그게 속지로 넣는 거죠. 근데 다른 전단지 광고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저희가 이제 3만 장을 찍었으니까 이제 3만 불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한 거죠. 아주 싼 가격에. 10만 원도 안 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삼성프라 매출이 3배가 뛴 거예요. 맨날 컬러풀하는 광고를 보다가 웬 누런 종지에 신데렐라를 만들어주세요. 그 동화책 이미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던 거죠. 삼성프라자 5층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일주일간 매출이 한 3배가 탁 뜬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뜨다가 그 다음에 약간 하향선 곡선을 긋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 사장 와이프나 뭐 동생 누구를 해서 매출을 가라로 그으라고. 그런 매출이 상승이 탁 되면서 이제 매니저를 찾아가서 이렇게 잘 되는데 정규 매장 좋은 거 탁 주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진짜 언제 빠질지도 못하는 행사 업체가 그냥 자리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동복 1위가 모다까리나라는 게 있어요. 거기 업체를 저희가 제치고 1등 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회사는 빠른 속도로 제가 상승을 시켰죠. 그랬더니 사장이 이제 회사가 이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익이 좀 생기니까 부산에 있는 자기 동생을 불러들이고 조대리가 회사 관두고 오고, 그리고 저한테는 저는 저를 가자고 일하던 그 조대리라는 사람의 조건이 월급 300만 원에 그리고 지분 보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월급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사장은 자기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그래도 일은 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월급을 3개월 일했으니 900만 원인데 거의 1000만 원 돈이죠.
밥도 내가 사 먹어본 적이 많으니까 옷을 100벌을 달라 그랬어요. 아동 드레스를.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하고 좀 50벌만 달라. 그래서 저는 50벌로 그 3개월치 급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그거 다 팔았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그리고 한 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3개월 동안 했던 그 경험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은 제 회사가 아니라 남의 회사를 제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2000년도 초반에 롯데백화점이 우리나라 거의 매출 1위였었어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하늘의 벌따기 수준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거래하는 니키라는 그 인형 회사에 갔더니 백화점에 그 입점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만약에 입점을 성사시키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익금의 5%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당장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에 114 돌리면 되잖아요. 롯데백화점 물어보면 되고 구매팀 물어보면 되고 그럼 뺑뺑이를 계속 돌려요. 근데 언젠가는 담당자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그때는 제가 제 사업체를 갖고 있었을 때니까 안녕하세요. 저 실트통상 대표 황병준이라고 합니다. 니키라는 독일 브랜드 인형이 있는데 입점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자리가 날까요? 인형 입점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딱 끊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백화점 들어가거나 좀 좋은 유통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런 건 감수해야 되고 충분히 이렇게 나오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틀 뒤에.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그건 또 전화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직통번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대리입니다. 이대리,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실통성상 황병진입니다. 언제쯤 일정 계획이 나옵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연락 올 리가 없어요. 그거 기다리는 건 바보죠. 또 연락합니다. 이대리 안녕하세요. 아예 입점 계획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명동 나갈 일이 있는데 이대리님하고 제가 이제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이랬죠. 아싸, 점심값 굳었다.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내일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접견실에서 기다리니까 뿔때를 쓴 그 이대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와봤다고. 예, 샘플을 보여주시죠 이래서 샘플을 보여주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류는 많다. 근데 아니 자세히 보면 비슷하지가 않다. 거북이 큐방 인형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없다. 그리고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어린이날 행사나 뭐 행사 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몇 군데 입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3군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그랬더니 5군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소공동점, 영등포점, 분당점, 잠신점, 청량리점. 제일 잘 되는데요 5군데가. 그래서 입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 입점한 업체 중에는 1위를 했어요. 매출을. 행사가 다 끝났는데 그 니키 인형 본사에서는 제 이익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노력을 했으니까 요구한 걸 요구를 해야죠. 이익금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인형 그 제품 그거를 저한테 외상으로 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밀어받았죠. 그 회사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세졌죠. 롯데에 입점한 그 실적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상으로 굉장히 물건을 많이 이제 밀어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5년 동안 영업하다가 그 니키라는 회사하고 뭐 그쪽도 독일 본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외상 미수금에 대한 독촉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많이도 갚았는데 그러더니 제가 뭐 언제까지 갚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못 지키니까 얼마 뒤에 법원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나갔죠. 뭐 피고는 니키 코리아 외상 미수금 뭐 98,500원을 진 적이 있습니까? 네. 갚으실 겁니까? 네. 언제 갚겠습니까? 6개월 이내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겠다고 하기도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러더라고요. 아, 의지가 갚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갚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짜투리돈 98,950원은 깎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판사님한테 그랬어요. 판사님, 짜투리돈 98,950원 안 갚고 다 안 갚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10원 한 장, 1원 한 장까지는 저 다 갚겠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원고 자리 왔던 니키 그 과장한테, 야,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 정도 돈 가지고 이렇게까지 법원까지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사장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전에 제가 뭐 롯데백화점 입점시켜주고 막 이럴 때는 자기 회사에 이제 오라고 연봉 1억 주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진짜 1억 준다 그랬냐고. 아, 나 1억 주면 30억 정도 매출 올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근데 왜 안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뭐 이사님도 있고 모두 있고 그 식사 자리에 제 여자친구도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그냥 가오잡고 싶어서 호랑이는 풀뿌리를 먹고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안 갔다고. 진짜 안 가고 싶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저 회사 운영하면서 자금도 딸리고 가고도 싶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고작 연봉 1원 때문에 남 밑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면서 느낀 거는 어려울 때는 풀뿌리도 먹고 나뭇가지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외상미수금은 진짜 뭐 6개월 안에 다 갚았고, 그리고 그 니키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니키라는 인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도움도 좀 받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은 났지만, 법원 출두하면서 해가지고 끝은 났지만 배울 거는 참 많았었고, 31살서부터 36살까지 그 아이템을 했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요번에 애견샵을 오픈하면서 BI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프랜차이즈로 이제 하려고. 그때 이제 31살 때부터 사업하면서, 아니면 사업 전에 신데렐라라는 아동 드레스 회사에서 좌충우돌 뭐 백화점 상담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이랬던 게 저한테는 다 피가 새고 살이 되는 어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롯데백화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가 영업을 했군요. 상가하고 그 다음에 카페, 저도 카페도 했었어요. 카페 한 얘기 두 가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